전국의 중학생들이 가창 수행 평가를 보는 교실,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학교 음악 시간이라고 하면 그 칠판 앞에 놓인 피아노나 벽에 걸린 모차르트 초상화, 그리고 가곡을 부르며 발성을 다듬는 엄숙한 풍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보통은 아주 정적인 분위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 교실의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이 이탈리아 가곡이나 서양 클래식이 아니라 그 송가인 가수의 트로트를 부르며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수십 년 동안 서양 고전음악이랑 전통 국악만이 허락되었던 그 보수적인 공교육의 성역에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백만 명을 열광하게 했던 대중가요가 당당히 입성한 겁니다. 맞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도서출판 박영사에서 출간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송가인의 가인이어라가 수록되었고요. 트로트라는 장르명이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는 물론이고 교육사적으로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번 교과서 수록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는 이 사건이 트로트가 가진 한국 전통음악, 그러니까 국악과 판소리의 발성적 전통을 잇는 고유의 문화적 유산임을 학계가 마침내 인정한 일종의 전통성의 복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트로트를 단순히 전통의 연장선으로만 묶어두려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봐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외 음악과 끊임없이 섞이면서 진화해온 혼종적 대중문화의 압도적 승리로 봐야 합니다. 대중의 거대한 요구가 마침내 교육 시스템을 강제한 결과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전통성의 복권이냐 아니면 혼종적 대중문화의 승리냐, 아주 팽팽한 시각차가 있군요. 그럼 제 입장의 배경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과서 수록을 단순한 유행가의 교과서 진입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유행가 진입이 아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을 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입니다. 교과서의 세부 학습 활동을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학습 활동 내용이 좀 특별하긴 하죠. 맞아요. 학생들은 그저 노래를 듣고 감상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악보를 펴놓고 국악의 핵심 요소인 식임새를 직접 악보에 표시합니다. 음을 미묘하게 흔들어주는 요성이나 음을 끌어내리는 퇴성 같은 전통 창법의 기교들을 분석하고 직접 부르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식임새를 분석하게 했다는 점은 확실히 눈에 띄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트로트가 학계나 지식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19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트로트는 일본의 엔카를 베꼈다는 이른바 외색음악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아, 네. 툭하면 저급하다, 촌스러운 술자리 음악이다 라며 폄하당하곤 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승인한 교과서가 트로트 악보 위에 식임새라는 국악의 뼈대를 공식적으로 입혔습니다. 이것은 트로트가 단순히 천박한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한과 발성적 전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식임새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했다는 논리 그 자체는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과서가 트로트를 정의한 그 텍스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자체요? 네, 교과서는 트로트를 단순히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이라고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나라 전통음악이 미국의 재즈 그리고 일본의 엔카 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형성된 새로운 음악 장르라고요. 혼종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교육 스스로가 트로트의 태생이 다문화적 혼종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트로트는 순수한 전통의 요리온실에서 고상하게 자라난 음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국악적 뿌리를 잠깐만요.
제 말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서양의 4박자 폭스트롯 리듬이 들어오고 일본의 요나누키 음계가 섞이고 거기에 한국인 특유의 슬픈 정서가 결합되면서 길거리와 레코드판 위에서 자생적으로 폭발한 음악이라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폭발했다. 네. 게다가 왜 하필 지금 이 혼종적인 음악이 교과서에 들어갔을까요? 학자들이 갑자기 서재에서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같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신도름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대중적인 열풍이 교과서 수록의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수천만 조회수나 음원 차트 올킬 같은 그 대중문화의 거대한 파도가 공교육에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어젖힌 현상,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유행한다고 해서 교과서가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방금 혼종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 지점에서 학계가 트로트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그 분석의 형식에 주목하고 싶거든요. 분석의 형식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과서 악보를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 같은 서양 클래식 음악의 기호들이 국악의 식임새 기호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양 기호랑 동양 기호가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혼종성의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보면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의 재즈가 밟아온 역사와 약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초창기 재즈 역시 미국 남부의 술집이나 거리에서 연주되던 주류 사회에서는 천대받던 음악이었잖아요. 아, 그쵸. 흑인 하위부다로 시작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줄리어드 같은 명문 음악 학교에서 재즈의 화성학을 서양 클래식의 틀을 빌려 체계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지금 트로트가 겪고 있는 과정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대중예술이 시간이 눌러 클래식과 같은 반열의 분석 대상으로 승격된 겁니다. 클래식과 같은 반열로 승격되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서양 음악의 기호를 도구로 삼아서 트로트 속의 국악적 요소를 이론화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대중문화가 교육을 이겼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카데미즘이 트로트를 정식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안은 아주 치밀한 체계화 작업인 거죠. 재즈가 음악원에 입성했던 역사적 과정과 비교하신 건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클래식처럼 악보를 펴놓고 기호를 해독하게 만든다는 건 확실히 지위 격상을 의미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비유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군요. 재즈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음악 자체가 가진 유연함과 혼혈성 때문이었습니다. 혼혈성이요? 맞습니다. 트로트 악보에 서양의 크레센도와 한국의 식임새가 함께 쓰인다는 것 자체가 트로트의 본질인 잡종적 생명력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순수 전통 국악이라면 굳이 서양 기호를 더딥힐 이유가 없었겠죠. 그건 트로트는 살아남기 위해 시대의 유행, 타문화의 장점, 서양의 리듬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치열한 대중음악으로서의 생존 본능을 교과서가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이지 학계가 서양 클래식의 잣대로 트로트를 우아하게 재단한 게 아닙니다. 우아하게 재단한 게 아니다. 네, 정통성이나 순수성이라는 틀을 씌우는 순간 트로트가 길거리에서 살아남은 그 역동적인 진화의 역사는 오히려 훼손된다고 봅니다. 트로트의 생명력이 진화해 있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는 서양의 팝이나 록, EDM 등 온갖 장르와 혼합된 이른바 세미트로트나 아이돌 트로트가 넘쳐납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왜 교과서는 그 수많은 곡 중에서 하필 송가인의 가인이여라를 선택했을까요? 이번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손민정 교수의 선택 배경을 들여다보면 제 주장에 확연히 힘이 실립니다. 손 교수님의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군요. 가인이여라를 택한 결정적 이유로 송가인 가수가 판소리를 전공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판소리 전공이라는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긴 했죠. 그저 작용한 정도가 아닙니다. 송가인의 창법을 분석해보면 다른 가수들과 확연히 다르거든요. 가벼운 콧소리나 두성을 위주로 내는 최근의 트로트와 달리
흉성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 감정을 토해내는 그 판소리 특유의 묵직한 질감이 있습니다. 발성이 다르다는 건 동의합니다. 교과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전통적 발성의 질감입니다. 만약에 유행과 혼종성 자체가 기준이었다면 훨씬 더 현대적이고 팝적인 사운드가 가미된 다른 곡이 실렸어야죠. 하지만 교육 현장은 철저하게 이 곡이 한국적 감정선과 발성의 전통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가라는 음악적, 학문적 가치를 결정적 채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순가인 가수의 판소리적 발성이 뛰어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주 높게 평가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선택 배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맥락 하나가 빠졌다고 봅니다. 어떤 맥락이죠? 손민정 교수의 인터뷰를 끝까지 살펴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라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건 부가적인 이유 아닐까요?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뛰어난 판소리 실력을 갖추고 가인이어라를 불렀지만 TV조선의 미스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을 거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시청률 30%를 넘나드는 방송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전 세대를 통합하는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과연 교과서 지필진이 그 곡을 발굴해서 실었을까요? 아무리 식임새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흉성을 깊게 낸다 한들 대중적 파급력이라는 선행 조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송가인의 판소리 배경은 교육계가 트로트를 수용하기 위해 내세운 훌륭하고 안전한 명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을 교과서라는 현실로 만들어낸 실질적인 엔진은 바로 현대 미디어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대중성이에요. 대중성이 선행되지 않은 전통적 질감만으로는 절대 교과서의 견고한 벽을 넘을 수 없었을 겁니다. 대중성이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상을 촉발한 것과 그 현상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과 젊은 가수들이 부모님 세대의 카세트 테이프 속에 갇혀있던 트로트를 유튜브 트렌딩 1위로 끌어올렸죠. 이건 매체의 힘입니다. 하지만 유행은 본질적으로 휘발됩니다. 아무리 시청률이 높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잖아요. 대중문화의 속성이긴 하죠. 그런데 교과서 등재는 그 휘발될 유행을 역사적 유산으로 박제하고 공식화하는 작업입니다. 박제하고 공식화한다.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가창 시험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 그 대목에서 R&B처럼 꺾으면 안 돼. 악보에 표시된 대로 식임새를 살려 해 점수가 나와. 라고요. 하하,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이것은 그저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유행의 연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교육이 한국적 감정체계와 고유의 발성법을 다음 세대에게 공식적으로 교육하고 내재화시키는 거대한 문화적 승격입니다. 대중매체가 불을 지폈을지 모르나 그것을 학문적 용광로에 넣어 불멸의 금속으로 주조해낸 것은 결국 교육의 권위이자 필터링입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유행을 유산으로 박제한다는 표현은 교과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바로 그 박제한다는 개념 속에 트로트의 본질을 가두어버리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험성이요? 트로트가 왜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박물관에 박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형되고 섞이고 진화했기 때문이죠. 대중의 입맛이 변하면 트로트도 그 폼을 바꿨습니다. EDM을 섞고 아이돌 안무를 놓고 록 사운드를 입혔잖아요. 하지만 교과서가 선택한 건 그런 변형된 폼이 아니라 가장 전통적인 형태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교과서가 트로트를 수용한 방식 자체를 거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공교육은 단 한 번도 트로트의 진화를 선도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회와 대중이 먼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고 기성세대의 편견을 부수고 나면 교육은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을 뒤늦게 쫓아가며 수용할 뿐입니다. 뒤늦은 수용일 뿐이다. 네,
중학생들이 가창 시험에서 식임새를 연습하는 풍경이요. 그것은 공교육이 이끌어낸 위대한 성과라기보다는 이미 유튜브 쇼츠나 노래방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 세대의 현실 앞에 교과서가 마침내 항복 선언을 한 것에 가깝습니다. 대중문화의 역동성이 굳건한 시스템을 굴복시킨 것이죠. 교육이 단순히 현실을 쫓아가며 항복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대중음악 장르가 있잖아요. K-팝 아이돌의 댄스 음악이나 한국 힙합은 트로트 못지않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거대한 대중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글로벌 파급력은 엄청나죠.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장르 중에서도 유독 식임새라는 전통적 기법을 전면에 내세운 트로트가 음악 교과서의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었을까요? 단순히 대중들이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장르가 단순한 상업적 소비를 넘어 우리 민족의 기저에 흐르는 정서적 원형을 끈질기게 보존해 왔음을 학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원형의 보존? 네, 수십 년간 하위 문화라며 부당하게 깎아내려졌던 그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당한 지위를 되찾은 것. 이것은 대중의 승리 이전에 역사적 편견을 바로잡은 뼈대이 있는 교육적 결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학문적 검토를 통해 오랜 편견을 극복했다는 점만큼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확실히 이번 교과서 수록을 기점으로 트로트를 일본 엔카의 짝퉁이라거나 어르신들만 듣는 촌스러운 노래라고 비하하던 시선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편견의 장벽을 산산조각낸 주체는 서재에 앉아있던 학자들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노래한 젊은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에 응답한 대중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서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그저 문서로 도장을 찍어준 것뿐입니다. 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다. 네, 트로트는 정통성이라는 온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대중이라는 거친 광장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겁니다. 대중적 에너지의 폭발력,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가치를 증명해냈다는 말씀은 저 역시 깊이 새겨듣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교과서 수록의 의미를 바라보는 렌즈는 다를지라도 이 사건이 한국 음악사에 남길 묵직한 발자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군요. 네, 엄청난 사건이면 분명하니까요. 이제 논의를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번 사건은 트로트 내부에 면면이 흐르고 있던 한국 전통음악의 피, 즉 식임새와 판소리적 발성이라는 고유의 유산을 공교육 시스템이 마침내 체계화하여 정립한 문화적 정통성의 벅찬 복권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 현상을 조금 더 역동적인 시각에서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전통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재즈와 엔카 등 타문화의 강점을 흡수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현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해온 트로트의 다이나믹한 생명력이 거둔 쾌거입니다. 대중문화의 거센 파도가 보수적인 공교육의 벽을 허물어뜨린 생생한 증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쁘게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이번 교과서 수록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과거 트로트를 올가매고 있던 외색 논란이나 저급하다는 낡은 편견은 마침내 그 수명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교실에서 크레센도교와 함께 식임새를 배우며 자라날 다음 세대에게 트로트는 더 이상 어른들의 흘러간 노래가 아니겠죠. 그들은 편견 없는 맑은 눈과 귀로 이 음악의 진정한 매력을 흡수할 테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치열한 담론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모차르트의 초상화 곁에 나란히 자리 잡은 트로트 가수의 악보, 이 낯설고도 흥미로운 풍경이 여러분에게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우리 고유의 전통이 화려하게 부활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침없이 시대의 파도를 타며 끊임없이 섞이고 변화하는 현재 진행형의 대중문화가 마침내 성역을 정복한 깃발로 보이십니까? 앞으로 교과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노래가 실리게 될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대중음악사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열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질문과 논의가 여러분 스스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보시는데 작은 단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